경청 2악장 소나타 시베리아. 강원도라고요? 회사의 구조조정 때 독립해서 공방을 차린 장부장을 만나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한쪽 구석에서라도 바이올린 제작법을 가르쳐달라고 신신당부했을 때 그는 공방 형편을 내세워 거절했었다. 거듭되는 간청이 마지못해 이토벤을 공방에 받아주긴 했지만 결국 열을 넘기지 못하고 강원도 생산공장에 강 팀장을 연결해 준 것이다. 그래 이 과장, 강원도 생산공장의 강 팀장에게 자네에 관해 부탁을 해뒀네. 이토벤이 강 팀장을 모를 리 없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의견이 달라 충돌을 일으킨 적도 있었다. 강심장으로 불린다는 그 강 팀장 말인가요? 맞아. 겉으론 냉정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아주 정이 많은 친구야. 내가 무척 아끼는 후배고 비록 회사에서 크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 진가를 발휘할 사람이야. 제 이야기를 했는데도 허락하던가요? 이토벤의 질문에 장부장은 또박또박한 말투로 이어가 나갔다. 물론이지. 자네를 기억하더군. 콩쿠르 출품작 때문에 쉽진 않겠지만 잘 얘기해뒀네.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바이올린 제작법을 전수할 거야. 남은 시간에는 이 과장이 직접 배운 내용대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작업을 해야겠지. 강 팀장이 승낙을 했다니 다행이긴 하지만 막막하기는 매한가지였다. 공방에서 하루 종일 붙어서 어깨 너머로 배우고 피드백을 받아도 남는 시간 동안 바이올린을 완성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 마당에 일주일에 겨우 2번 배우는 것으로 어떻게 바이올린 만들 수 있을까? 강 팀장의 얼굴을 떠올리자 다시 답답함이 몰려왔다. 하지만 사정을 가릴 처지가 아니다. 이토벤은 어금니를 꽉 물었다. 바이올린을 만들겠다는 결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집에 도착해 양대리에게 메신저로 대화를 요청했다. 이토벤이 발병한 이후 양대리와의 크고 작은 앙금은 사라졌고 예전처럼 좋은 선후배로 돌아가 있었다. 강원도의 수제악기 제조팀들이 어떻게 재편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 이번에는 인력이 조정되어 교육용은 2개 팀을 제외하고 모두 철수했고요. 수제팀도 3개로 축소되었어요. 지원팀을 포함해서 전체 3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죠. 교육용 팀은 중국에 공장을 열면 핵심 기술 이전으로 담당할 겁니다. 그리고 이전이 완료되면 팀의 일부는 중국으로 파견되고 나머지는 해체될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생산본부장을 맡고 있는 건가? 안대부장. 아니, 안부장이라고 하시죠? 이상무한테 점수를 많이 땄나봐요. 분위기가 좀 썰렁하겠는데. 직원들끼리도 아직 많이 힘들어하죠. 남은 사람들에게는 떠나는 사람들의 빈자리가 훨씬 크게 느껴지나 봅니다. 그래서 시베리아라고 한대요. 강원도로 떠난다고 말하면 새하얗게 질릴 아내의 얼굴이 겹쳐졌다. 갑자기 몸에 한기가 몰려왔다. 바깥 날씨는 완연한 가을이었다. 거리에는 낙엽이 뒹굴기 시작하고 이른 아침은 제법 쌀쌀해져서 두툼한 겉옷을 입어야 할 정도가 되었다. 집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이토벤은 아내를 만났다. 커피를 앞에 두고 어색한 침묵의 시간이 흘러갔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아내 은경은 분명한 발음으로 천천히 말했다. 강원도에 들어가든 중국으로 날아가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 현이와 내가 어찌되든 당신은 늘 자신만을 위해 결정하는 사람이잖아요. 은경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토벤의 가슴에 아프게 박혀왔다. 그러나 아내의 태도를 탓할 수는 없었다. 현이를 위해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라 생각했어. 미안해. 내가 당신 많이 힘들게 한 거 다 알아. 이제 와서 시간을 거꾸로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살지 않을 텐데. 남편은 남들에게 먼저 쉽게 미안하다는 표현을 한 사람이 아니었다. 은경은 조금씩 식어가는 커피잔을 2손으로 감싼 채 지그시 눈을 감았다. 아, 우리에게도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눈을 떠보니 어느새 커피는 싸늘하게 식어버렸고 얼굴이 해쓱해진 중년의 남자가 고목나무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모습으로 마주 앉아 있었다. 내가 강원도로 들어가면 좀 도와줄 수 있어? 내가 운전도 할 수 없고 짧은 시간에 바이올린 만드는 데 집중하려면 당신이 가끔 와줬으면 하는데. 역시 너무 염쳐놓은 부탁이겠지? 이토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말을 꺼냈다. 당신은 참 이기적이야. 은경은 본심과 다르게 가시돋친 말이 튀어나와버렸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토벤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정말 현이나 나를 생각한다면
강원도에 갈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당장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토베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토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은경은 가슴속 깊이 피어오르는 슬픔을 사겼다. 남편이 바이올린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녀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생각하니 자기 세계에 더욱 애착이 가는 걸까? 하지만 왜 여전히 내 마음은 생각해보지 않는 거야? 은경은 여전히 남편에게서 견고하고 차가운 벽을 느끼고 있었다. 나를 위해, 현이를 위해 이번 한 번만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걸까? 자기가 살아남은 후에 바이올린을 만들어 주겠다는 결심을 할 수는 없는 걸까?